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들리는 그 불쾌한 삐걱거리는 소리. 혹시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 뼈가 쉽게 부러질까봐 걱정이 많아지셨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의 식단 내용물만 바꿔도 말 그대로 여러분의 골격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튼튼한 뼈는 타고나는 것이거나 값비싼 영양제를 먹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미신을 완전히 깨부술 것입니다. 정형외과 의사와 영양 전문가들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하는 그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골격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바꿔줄 20가지 슈퍼식품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그중 몇몇은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것입니다. 평범한 음식을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가지 식품 목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의 뼈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막대기 대신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재생되는 하나의 장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골격 안에서는 2가지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뼈 세포는 파괴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골 재형성, 본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30세 이전까지는 파괴보다 생성이 우세하며 골량을 축적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균형의 추가 서서히 다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롭고 단단한 뼈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주요 자재는 단단한 골격을 만드는 칼슘과 뼈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자재들이 제자리에 올바르게 흡수되고 결합되도록 돕는 감독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마그네슘, 인과 같은 보조 미네랄입니다. 우리의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건강은 본질적으로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연골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연골을 영양 공급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단백질, 비타민 C, 그리고 한겸증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위한 연료가 아니라 우리의 근골격계를 끊임없이 수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와 재료의 무기고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보게 될 목록의 식품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뼈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대적인 기본 중의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제품입니다. 특히 플레인 요거트나 캐피어 같은 발효 유제품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유제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실과 오해를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주역은 단연 칼슘입니다. 우리 몸속 칼슘의 약 99%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강도와 경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제품은 이 미네랄을 가장 풍부하고 무엇보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제공합니다. 즉, 우리 몸이 우유, 요거트, 치즈로부터 칼슘을 매우 쉽고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 한 컵에는 일일 칼슘 권장량의 약 30%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의 충실한 조력자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류를 거쳐 뼈로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제조사들이 유제품에 비타민 D를 첨가하여 뼈 건강을 위한 완벽한 듀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거트와 캐피어에는 또 다른 비밀 요원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며 건강한 장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모든 영양소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유제품은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뼈 부피의 약 50%를 차지하며 미네랄이 침착되는 골격을 만듭니다. 이제 유제품이 몸을 산성화시키고 뼈에서 칼슘을 빼낸다는 흔한 오해를 풀어봅시다. 수많은 대규모 과학 연구들은 이 이론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높아지고 특히 노년층에서 골절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건축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칼슘은 벽돌이고 단백질은 시멘트이며 비타민 D는 전체 과정을 지휘하는 현장 감독입니다. 유제품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여러분의 건축 현장에 한 번에 제공하는 셈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위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나 캐피어를 선택하시고 앞으로 다룰 베리류나 견과류를 함께 곁들여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축사를 떠나 차가운 바닷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유제품이 칼슘의 챔피언이라면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의 절대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특별한 이유는 음식에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통해 스스로 합성할 수 있지만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햇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럴 때 등푸른 생선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야생 연어 단백 그램만으로도 하루 비타민 D 권장량을 채우고 때로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효능을 가진 몇 안 되는 천연식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각화해 보세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칼슘은 그저 문 앞에서만 서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등푸른 생선의 이점은 비타민 D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생선들은 EPA와 DHA를 포함한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는 관절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염증은 관절염과 같은 질병의 발병과 진행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표지자를 낮춰 관절 통증, 뻣뻣함,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내부에서 작용하는 천연의 안전한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관절을 기계의 경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때문에 녹슬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 녹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뼈를 만드는 세포, 즉 조골세포를 활성화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 즉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뼈 재형성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뼈째 먹는 정어리나 통조림 연어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뿐만 아니라 쉽게 흡수되는 칼슘까지 얻을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 일석이조 효과를 제공합니다. 뼈와 관절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깊은 바다에서 이제 푸른 채소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세 번째 필수 요소는 바로 IP 채소. 그 중에서도 케일, 시금치, 루꼴라, 각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소들이 유제품 못지않게 우리 뼈에 중요한 영양소의 보고라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첫째, 이들은 훌륭한 식물성 칼슘 공급원입니다. 물론 유제품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그 함량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리된 아이피채소 한 컵에는 일일 칼슘 권장량의 약 25%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피채소의 진정한 비밀 병기는 칼슘이 아니라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이 혈액에 흡수되는 것을 돕는다면 비타민 K는 비유하자면 교통정리원과 같습니다. 이 칼슘이 혈관이나 신장에 쌓여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확히 뼈 조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오스터칼신, 오에스티어찰친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칼슘을 결합하고 이를 뼈 기질, 보네 마트릭스에 통합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액 속만 돌아다닐 뿐 뼈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비타민 K 섭취가 낮을수록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짙은 녹색 잎이채소는 비타민 K1 함량의 절대 강자입니다.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몇 배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피채소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에 가려지기 쉽지만 중요성은 이에 못지않은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며 뼈 구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전체 마그네슘의 약 60%가 뼈에 존재하며 뼈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하중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많은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C도 빼놓을 수 없죠. 비타민 C는 우리 뼈와 연골의 단백질 골격인 콜라겐 합성,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시금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옥살산염, 옥사라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금치가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첫째, 시금치는 여전히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둘째, 데치기와 같은 가벼운 열 처리는 옥살산염 함량을 낮춥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할 필요는 없지만 유일한 칼슘 공급원으로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다양성입니다. 샐러드, 스무디, 반찬 등의 다양한 종류의 아이피채소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여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뼈를 튼튼한 벽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잎채소는 벽돌이 되는 칼슘뿐만 아니라 이 벽돌을 최대 강도를 위해 정확히 어디에 놓아야 할지 지시하는 교통정리원 비타민 K까지 공급해 줍니다. 저희가 식료품 목록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가장 흔하고 저렴하면서도 영양까지 풍부한 식품, 바로 달걀을 만나게 됩니다. 달걀은 노른자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때문에 오랫동안 부당하게 비난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연구는 이를 완전히 반박하고 달걀을 명예의 전당으로 되돌려 놓았으며 이는 특히 뼈 건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달걀이 우리 뼈 건강에 왜 그렇게 좋을까요? 그 해답은 달걀의 독특한 성분, 특히 노른자에 숨어 있습니다. 노른자는 몇 안 되는 천연식품 비타민 D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칼슘 흡수에 있어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이미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달걀은 이 햇빛 비타민의 저장량을 쉽고 매일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달걀에 함유된 비타민 D의 양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전체 비타민 D 저장량에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햇볕을 더 많이 쬐는 방목달기나은 달걀을 선택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 D 외에도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의 모범적인 공급원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전체가 완벽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백질은 근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뼈 조직은 약 50%가 단백질 매트릭스, 주로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네랄이 달라붙을 수 있는 일종의 골격 역할을 합니다.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충분하더라도 뼈가 더 취약해져 골밀도 감소와 골절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은 바로 이 뼈의 구조를 위한 최고급 건축 자재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걀 노른자는 칼슘 다음으로 우리 뼈에 풍부한 두 번째 미네랄인 인, 포스포루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인은 함께 수산화인회석 결정체를 형성하여 뼈에 단단함과 강도를 부여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이 두 미네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달걀은 이들을 좋은 비율로 공급해 줍니다. 또한 달걀에 들어있는 셀레늄과 비타민 B1,2와 같은 다른 미량 영양소들도 뼈 건강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노른자를 하나만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미신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매일 1-2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완전히 안전하며 매우 유익합니다. 뼈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달걀에서 얻는 단백질은 철근이고 달걀이 흡수를 돕는 칼슘과 이는 그 주위를 채우는 콘크리트입니다. 튼튼한 철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콘크리트라도 쉽게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에 달걀을 포함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동시에 미래의 뼈 건강에 대한 훌륭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우리 몸에 놀라운 힘을 선사하는 식물성 식품, 바로 콩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낭콩, 렌즈콩, 병아리콩, 완두콩 등 이 모든 콩들은 우리 뼈 건강을 위한 그야말로 복합 영양소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보통 뼈 건강을 말할 때 칼슘과 비타민 D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뼈의 강도를 유지하려면 이들을 돕는 필수 미네랄 팀이 필요하며 콩류는 이 전체 팀을 한 접시에 담아 제공하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그중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콩류는 마그네슘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칼슘과 비타민 D의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뼈를 만들고 파괴하는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마그네슘 부족은 뼈를 만드는 세포, 즉 조골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뼈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렌즈콩이나 검은콩 한 접시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 피입니다. 인 역시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뼈의 무기질 구조를 이루는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몸속인의 약 85%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인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콩류는 이 두 가지 미네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콩류 자체에도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칼슘은 피테이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류가 제공하는 총 칼슘량과 다른 미네랄과의 조합은 특히 채식주의자나 비건에게 뼈 건강에 귀중한 기여를 합니다. 콩을 미리 불리고 충분히 조리하면 피테이트 함량을 줄이고 미네랄 흡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류는 이러한 미네랄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뼈의 콜라겐 기질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콩은 장 건강을 돕는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의 전반적인 영양소 흡수율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콩류에 함유된 망간이나 구리 같은 미량 원소들도 뼈와 결합 조직 형성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뼈 건강의 심포니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칼슘이 제1 바이올린이라고 하더라도 비올라, 마그네슘, 첼로인 등 다른 악기의 지원 없이는 그 멜로디가 완전하고 조화로울 수 없습니다. 콩류는 여러분의 식단에 이러한 중요한 악기를 한 번에 여러 개 제공하여 전체 오케스트라가 잘 조화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간식으로 완벽하면서도 뼈와 관절에 엄청난 이점을 주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 너트. 이 견과류들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농축된 핵심 공급원입니다. 견과류는 말 그대로 천연 미네랄 칵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를 봅시다. 단 한 줌 약 30g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으며 마그네슘과 인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튼튼한 뼈 구조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몬드 속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는 것을 넘어 뼈 조직을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뼈의 파괴보다는 건설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는 알파리놀렌산 ALA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특히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다른 견과류와 차별화됩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편에서 다뤘듯이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므로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호두를 섭취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여러 관절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ALA는 뼈의 재흡수, 즉 파괴 과정을 잠재적으로 늦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일조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함량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이 미량 영양소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뼈 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산소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항산화 방어 체계는 운동기관을 포함한 전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단 한두 개의 브라질 너트만으로도 일일 셀레늄 필요량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미네랄과 좋은 지방 외에도 뼈의 콜라겐 골격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뼈 조직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에 필요한 망간과 구리 같은 미량 원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제가 핵심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만으로도 불필요한 칼로리 없이 모든 이점을 취하기에 충분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나 건조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샐러드, 시리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은행 계좌라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은 작지만 꾸준한 투자이며 시간이 지나면 견고하고 건강한 자본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견과류에 이어서 이번에는 견과류만큼이나 강력하지만 크기는 훨씬 작은 그들의 미니미 형제들, 바로 씨앗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치아씨, 아마씨, 참깨, 호박씨, 해바라기씨는 건강한 골격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가득 찬 아주 작은 보물창고입니다. 그럼 이 씨앗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치아씨와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의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이 지방산은 체내 염증 과정을 억제하여 관절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치아씨는 칼슘의 놀라운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단 2스푼의 치아씨에는 우유 반 컵보다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 마그네슘, 그리고 단백질까지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 외에도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을 포함합니다. 이는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여 골 손실이 가속화되는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참깨에 주목해 봅시다. 참깨는 씨앗 중 칼슘 함량 면에서 가히 챔피언이라 불릴 만합니다. 참깨 100개는 거의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100글 한 번에 먹기는 어렵지만 참깨 페이스트인 타이니를 꾸준히 먹거나 샐러드, 베이킹에 정기적으로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참깨는 또한 아연과 구리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뼈의 무기질화와 조골세포, 즉 뼈 형성 세포의 활동에 필수적이며 구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뼈와 결합 조직에 강도와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호박씨와 해바라기씨는 훌륭한 마그네슘과 인의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그네슘이 칼슘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섭취한 칼슘 대부분이 뼈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또한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항산화제로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식단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점이 이들을 완벽한 보충제로 만듭니다. 아침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뿌려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 농도와 영양을 높이거나 베이킹 재료로 활용하거나 견과류와 섞어 건강 간식으로 즐기세요.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씨앗이 여러분의 골격을 위한 농축된 구성 요소와 보호 요소를 담고 있는 작지만 완벽하게 균형 잡힌 캡슐이라고 말입니다. 이 캡슐들을 식단에 꾸준히 추가함으로써 여러분은 매일매일 건강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채소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자화과 채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콜리플라워, 일반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뼈대를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십자화과 채소가 뼈 건강에 주는 이점은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한 가지 영양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전에 녹색 잎채소 편에서 언급했던 비타민 K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방울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들은 이 필수 비타민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K의 역할은 칼슘의 교통정리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이 동맥벽에 쌓여 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고 대신 뼈와 치아로 정확히 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뼈가 약해지거나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한 접시만으로도 일일 비타민 K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비타민C의 환상적인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타민C를 면역력 강화나 감기 예방과 연관짓지만 뼈와 관절 건강에 있어서 비타민C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과정의 핵심적인 보조 인자입니다. 콜라겐은 뼈, 연골, 힘줄, 인대와 같은 결합 조직에 철근을 형성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뼈가 쉽게 부러지고 연골이 약해져 손상에 취약해집니다. 잘게 썬 브로콜리 한 컵에는
오렌지 한 개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브로콜리와 그 친척들은 소량의 칼슘, 마그네슘, 인을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뼈 미네랄 지원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십자화과 채소에는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 채소들을 썰거나 씹을 때 생성되는 이 강력한 화합물은 탁월한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관절 내 연골 조직의 손상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십자화과 채소는 골관절염 예방 및 증상 완화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효능을 최대한 누리려면 채소를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짝 찌거나 데치거나 빠르게 볶는 조리법이 비타민C를 포함한 영양소를 더 많이 보존하며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을 섬세한 연골 쿠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이 쿠션이 닳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귤 같은 감귤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당연히 비타민C와 면역력 강화입니다. 하지만 이 감귤류가 뼈와 관절 건강에 기여하는 부분은 종종 과소평가되곤 합니다. 사실 그 중요성은 매우 크며 별도의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비타민C, 즉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다루긴 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각화해 봅시다. 먼저 조골세포 오스토블라스트는 주로 콜라겐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유연한 틀을 만듭니다. 이 틀은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한 임시 발판이나 같습니다. 이후 이 발판 위에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이 침착되면서 뼈의 단단함과 강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타민C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 즉 콜라겐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타민C 없이는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결함이 있고 약한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체내에 칼슘이 충분하더라도 뼈는 구멍이 많고 쉽게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괴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증상 중 하나는 뼈 건강 손상과 잇몸 출혈입니다. 잇몸 또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는 관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의 끝을 덮어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관절 연골은 60%가 콜라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복구하려면 비타민C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연골이 얇아지고 파괴되어 이는 곧 골관절염, 오스토아트라이티스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콜라겐 합성 역할 외에도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공격적인 분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조골세포와 뼈세포 오스토사이티스, 그리고 연골세포 촌드로사이티스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비타민C는 이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감귤류는 비타민C를 가장 쉽게 그리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중간 크기의 오렌지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타민C가 수용성이며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 갖자는 오렌지 주스 한 잔, 자몽 반쪽, 혹은 하루 종일 물에 넣어 마시는 레몬 조각은 여러분의 뼈와 관절 시스템에 이 중요한 건축 자재를 제공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콜라겐을 뼈와
관절의 모든 구조를 함께 묶어주는 접착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감귤류의 비타민C는 이 접착제를 진정으로 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활성화 장치인 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인기를 다시 얻으며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뼈 육수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치유하고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방식이 오늘날에는 특히 뼈와 관절 건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실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뼈 육수가 무엇일까요? 이는 소뼈, 닭뼈, 생선뼈 등 다양한 종류의 뼈를 사과 식초와 같은 약간의 산성 물질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약불에서 끓여낸 국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뼈, 연골, 그리고 결합 조직에 숨어있는 귀한 영양 성분들이 우러나오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접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뼈 육수의 가장 큰 보물은 단연 콜라겐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뼈와 연골 속 콜라겐이 더 단순하고 흡수하기 쉬운 형태인 젤라틴으로 분해됩니다. 이 젤라틴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자체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글리신, 프롤린, 아르기닌 등의 훌륭한 공급원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절, 인대, 힘줄, 그리고 뼈 기질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뼈 육수를 꾸준히 섭취하면 결합 조직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절 통증 완화 및 연골 조직 회복을 촉진합니다. 콜라겐 외에도 뼈 육수에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황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아마 비싼 관절 영양제 포장지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연골 조직의 천연 구성 요소로 연골이 수분을 보유하게 하여 관절의 충격 흡수와 윤활 작용을 돕습니다. 뼈 육수와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이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익한 성분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네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유황 등 모든 성분이 흡수가 쉬운 이온 형태로 용해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추가로 분해할 필요가 없는 마치 뼈대를 위한 즉석 미네랄 수용액과 같습니다. 또한 뼈 육수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글루타민은 장벽의 온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흔히 새는 장 증후군이라 불리는 상태를 예방하고 음식으로부터 모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합니다. 건강한 장이야말로 뼈를 위한 영양소 흡수의 기본 토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뼈 육수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그대로 마셔도 좋고 각종 수프, 소스, 스튜 등의 국물 요리 베이스로 활용하여 어떤 요리든 영양적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것이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관절과 뼈의 건강을 위한 농축된 액체 건강식이며 이들이 스스로 구성된 바로 그 고유한 성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식물성 식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제품 없이 어떻게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고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11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두부와 기타 강화된 콩 제품입니다. 때로는 콩치즈라고도 불리는 두부는 수천 년 동안 아시아 요리의 초석이었으며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첫째, 많은 두부 제조업체들이 콩물을 응고시키는 응고제 초아구란틸로 황산칼슘, 칼슘 솔페이트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최종 제품은 이 미네랄이 매우 풍부해집니다. 두부 반 컵만으로도 우유 한 잔과 맞먹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라벨을 읽고 칼슘 강화 두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유제품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둘째, 두부, 에다마메, 두유를 포함한 콩 제품들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단백질은 뼈의 탄력성과 골절 저항력을 제공하는 콜라겐 기질, 콜라겐 마트릭스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콩이 가진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소플라본, 아이소플라보넷이라는 독특한 화합물의 존재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하여 체내의 수용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왜 이것이 뼈에 중요할까요? 에스트로겐은 뼈 대사, 본의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 조직을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 오에스터클라스트의 활동을 늦춥니다. 폐경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이 시기 여성의 급격한 골밀도, 손실의 주된 원인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부드럽게 모방하여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 섭취가 전통적으로 높은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들은 콩 제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폐경 후 여성의 더 높은 골밀도와 골절 위험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콩에는 망간과 인, 포스포러스과 같은 뼈에 좋은 다른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콩을 둘러싼 근거 없는 통념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두부, 템페, 에다마메와 같은 통콩 제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완전히 안전하며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두부는 매우 다재다능한 식품입니다. 튀기거나 굽거나 수프, 카레, 샐러드에 넣거나 심지어 디저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단에 칼슘 강화 두부를 포함함으로써 여러분은 칼슘과 단백질이라는 뼈의 벽돌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보호자까지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귀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통곡물 귀리는 단순한 느린 탄수화물과 에너지 공급원을 넘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귀리의 효능은 여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귀리는 뼈 대사에 필수적인 다양한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미 자세히 다룬 바 있는 안필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뼈의 기본적인 미네랄 구조를 형성하며 마그네슘은 비타민 D 활성화와 뼈 세포 활동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귀리에는 뼈 기질과 결합 조직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보조 인자 역할을 하는 미량 원소인 망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리에 함유된 또 다른 중요한 미량 원소는 아연 징크입니다. 아연은 새로운 뼈 조직을 합성하는 조골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골절 치유 과정이 느려지고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양소 강화입니다. 많은 종류의 오트밀, 특히 즉석에서 조리하는 형태는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추가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과 비타민 D가 첨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평범한 아침 식사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바꿔줍니다. 포장재를 항상 확인하세요. 제품의 영양소가 강화되었다는 정보는 반드시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트밀을 우유나 강화된 식물성 우유로 조리하면 아침 식사의 칼슘과 비타민 D 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흡수를 돕는 식이섬유입니다.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모든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즉, 귀리는 미네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신체가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리 역시 다른 곡물처럼 미네랄 흡수를 약간 저해할 수 있는 피트산 파이틱 애시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균형 잡힌 식단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며 조리 전에 밤새 오트밀을 물에 불리면 이러한 효과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트밀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견과류 한 줌이나 치아씨드, 요거트 한 스푼, 그리고 신선한 베리류를 추가해보세요. 이처럼 준비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는 물론 튼튼한 뼈대를 위한 완전한 건축 자재와 조력자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귀리죽을 단순한 식사가 아닌 앞으로의 하루 동안 뼈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버섯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식물도 동물도 아닌 이 놀라운 유기체에는 뼈 건강을 위한 핵심 식품이 되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수적이죠. 이 비밀은 바로 비타민 D 생성 능력입니다. 버섯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버섯이 만드는 비타민 D는 D2 형태인데 이는 우리 피부가 만들거나 동물성 식품에 포함된 D3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2 역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효과적으로 높여주며 칼슘 흡수를 돕는 등 모든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버섯, 예를 들어 양송이나 느타리 버섯은 어두운 환경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비타민 D 함량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여기 간단하고도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버섯에 비타민 D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맑은 여름날 기준으로 썰거나 통째로 된 버섯을 햇볕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두면 됩니다. 햇볕이 약한 날은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버섯의 다공성 구조가 자외선을 빠르게 흡수하여 비타민 D를 활발하게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버섯이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단 100개 햇볕 충전 버섯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버섯은 동물성이 아니면서 영양 강화 처리가 되지 않은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타민 D 공급원이 됩니다. 이미 일부 제조사들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자외선 처리를 한 버섯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장지에 관련 표시를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D 외에도 버섯은 구리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구리는 결합 조직의 핵심 단백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 및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미네랄입니다. 또한 구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서로 연결하여 강도를 부여하는 효소 작용에도 필수적입니다. 버섯에는 또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셀레늄과 에르고티오네인 같은 비타민 B군, 칼륨,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버섯은 요리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프, 소스, 스튜, 오믈렛에 넣거나 양파와 함께 볶고 굽거나 그릴에 요리할 수 있습니다. 깊은 맛과 추가적인 영양을 원한다면 표고버섯이나 송이 같은 임산물을 활용해 보세요. 버섯을 작은 천연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햇볕에 두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여러분의 뼈를 위한 필수 비타민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버섯은 그 비타민을 여러분에게 감사히 되돌려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뼈 건강을 지키는데 예상치 못한 의외의 영웅이지만 그 효능이 심각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건자두, 피룬입니다. 주로 소화 촉진 효과로만 알려진 이 소박한 건과일이
사실은 골 손실을 예방하고 심지어 되돌리는 데에도 진정한 슈퍼히어로 역할을 해냅니다. 골다공증 고위험군인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건자두를 단 5개에서 10개만 섭취한 여성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골밀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뼈 파괴 표지자 본 디스트럭션 마커스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건자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단일 성분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 힘은 여러 활성 성분들의 독특한 조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건자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이미 알고 있듯이 칼슘을 뼈로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건자두에는 상당한 양의 붕소보론가 들어있습니다. 붕소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원소입니다. 붕소는 소변을 통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D의 반감기를 늘려 체내에서 활성작용을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듭니다. 충분한 붕소 섭취는 더 튼튼한 뼈와 연관이 있으며 건자두는 이 미량 원소의 가장 풍부한 식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셋째, 건자두에는 폴리페놀 화합물, 특히 카페산과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뼈 파괴세포인 파골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과 산화 손상을 줄임으로써 건자두의 폴리페놀은 뼈 형성 쪽으로 균형을 이동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화합물이 뼈 건설세포인 조골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자두는 비타민 K를 공급하고 붕소를 이용해 미네랄 대사를 개선하며 항산화제를 통해 뼈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루에 5-6개의 건자두는 뼈를 보호하는 여러분의 비밀 전략이 될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습관입니다. 단독 간식으로 먹거나 아침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심지어 육류 요리나 샐러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자두가 마치 특수부대팀처럼 여러분의 몸에 투입되어 뼈 건강이라는 후방 기지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지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냉압착 방식으로 얻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이 뼈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힘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더 중요하게는 강력한 폴리페놀 화합물로 가득 찬 그 독특한 구성 성분에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연구된 폴리페놀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올로칸탈, 오로찬탈입니다.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작용 기전이 유사한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로칸탈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손처럼 염증 효소인 COX1과 COX2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고 순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염증으로 인해 관절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는 고품질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샐러드와 함께 천연 소염제를 극소량씩 복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올로유로피온 오르로페인입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뼈 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합니다. 시험관 및 동물 연구에 따르면 올로유로피온은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 오스토블라스트의 분화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 오스토클라스트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처럼 건설은 촉진하고 파괴는 억제하는 이 이중 효과는 골량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올리브 오일 소비가 전통적으로 높은 지중해 국가에서 진행된 관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골밀도를 가지며 골절 위험이 낮습니다. 폴리페놀 농도가 최대치에 달하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되거나 라이트 올리브 오일은 가공 과정에서 이러한 귀중한 화합물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샐러드나 채소 드레싱으로 사용하고 완성된 요리에 추가하여 드세요. 약한 가열은 괜찮지만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는 요리에는 다른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품질 올리브 오일을 먹고 난 후 목 뒤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칼칼한 느낌은 바로 그 올로칸탈 함량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이 느낌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관절과 뼈가 천연약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도 좋습니다. 눈부신 색과 맛의 세계, 바로 베리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이 여름의 선물들은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가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베리류의 슈퍼파워는 높은 항산화 성분 함량에 있습니다. 특히 짙은 붉은색, 푸른색, 보라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같은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우리 관절의 주된 적은 바로 만성적인 미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 과정들은 마치 녹이 세우는 것처럼 연골 조직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괴하며 통증과 부기 그리고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이 파괴와 싸우는 우리의 내부 방어군입니다. 이들은 연골세포, 즉 콘드로사이트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불안정한 분자, 활성산소를 무력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내 C반응성 단백질, CRP, 과 같은 염증 표지자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베리류의 강력한 항염작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이는 통증 감소와 관절 가동성 개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C는 연골, 인대, 그리고 뼈를 이루는 주요 구조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비타민C 섭취는 우리 몸이 이들 조직을 유지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베리류의 이점은 뼈 건강까지 확장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뼈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를 활성화하며 뼈의 파괴 쪽으로 균형을 기울입니다.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은 뼈 세포를 보호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베리류의 폴리페놀이 뼈 형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골밀도, 손실을 늦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리류에는 또한 뼈의 무기질화와 결합 조직 형성에 기여하는 비타민 K와 망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리류는 제철에 신선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베리도 거의 모든 유익한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이나 요거트, 스무디에 넣어 드시거나 건강한 후식으로 그냥 즐겨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베리 한 알 한 알이 몸속에 들어가 터지면서 수천 개의 미세한 소방수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를 방출하는 작은 폭탄이라고 말이죠. 이 항산화제들은 곧장 당신의 관절로 달려가 염증의 불씨를 끄고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제 잠깐 음식 얘기는 접어두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활력을 주면서 심지어 뼈 건강에도 엄청난 이점을 주는 특별한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녹차입니다. 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전통적인 음료는 건강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은 특히 우리의 근골격계에 미치는 이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비밀은 바로 독특한 생리활성 화합물, 그 중에서도 카테킨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강력한 성분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줄여서 EGCG라고 불립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은 관절 연골의 파괴인 골관절염과 뼈 밀도 손실인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EGCG는 연골세포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관절의 퇴행성 과정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에 관한 연구 결과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녹차 성분은 뼈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뼈 조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의 증식과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둘째, 오래된 뼈 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및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녹차는 뼈의 역동적인 균형을 건설, 즉 성장 방향으로 전환시켜 뼈의 미네랄 밀도와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 메타 분석에서는 정기적인 차, 특히 녹차 섭취가 고관절 골절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녹차에는 뼈 조직과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불소 플루오라인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하루에 2-3잔 정도의 양질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카테킨을 최대한 보존하고 쓴맛을 피하기 위해 끓는 물이 아닌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우려내야 합니다. 물론 설탕을 넣지 않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은 녹차의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녹차 한 잔 한 잔이 여러분의 뼈를 위한 치료 세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녹차는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뼈를 파괴가 아닌 건설 쪽으로 유도하며 동시에 염증이 생긴 관절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채소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주인공은 바로 아삭하고 싱그러운 파프리카, 그 중에서도 특히 빨간색과 노란색 파프리카입니다. 우리는 보통 파프리카를 맛과 색깔 때문에 좋아하지만 비타민C를 통한 뼈와 관절 건강에 대한 파프리카의 기여는 정말 엄청나서 감귤류를 이야기한 후에도 따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에서 단연코 압도적인 챔피언입니다. 중간 크기의 빨간 파프리카 하나에는 하루 권장량의 최대 300%에 달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이는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 비타민의 중요성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C 합성이 필수적인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뼈의 지지대 역할이나 연골의 기본 구조만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뼈에 부착하는 힘줄, 그리고 뼈를 서로 연결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까지 모두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튼튼하고 탄력 있는 인대와 힘줄은 관절의 올바른 생체 역학을 위한 핵심이며 부상이나 탈구, 염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러한 조직들이 약해지고 푸석해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전체 근골격계를 포괄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연골세포인 연골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여 조기 노화와 세포 사멸을 막아줍니다. 이는 연골 조직을 오랫동안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 외에도 파프리카는 다른 유익한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항산화 특성을 지닌 베타카로틴 형태의 비타민 A가 많습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붉은색을 내는 색소인 캡산틴이 있는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항염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K와 비타민 B6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큰 장점은 식단에 포함하기가 매우 쉽고 생으로 먹을 때도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채 썰어 후무스 등과 함께 건강한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추가하여 아삭함과 색감을 더해보세요.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부분적으로 파괴되므로 생으로 드실 때 최대한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볶음이나 구이 요리처럼 조리된 형태로도 여전히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뼈를 수리하는 건설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일꾼이며 이 일꾼 없이는 모든 작업이 멈춰버립니다. 이 핵심 일꾼이 매일 여러분의 건설 현장에 충분한 양으로 도착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희 리스트에서 견과류와 씨앗류를 이미 다뤘지만 뼈 건강에 필수적인 두 가지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아연이 놀랍도록 많이 들어있어 특별히 따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이 작고 푸른 알갱이들은 우리 뼈에 필요한 영양소가 농축된 진정한 천연 보약입니다. 마그네슘부터 이야기해봅시다. 호박씨는 이 미네랄의 가장 풍부한 식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호박씨 4분의 1컵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체내에서 활동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 D는 잠자고 있는 상태로 남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칼슘이 뼈 세포로 운반되는 것을 돕고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정착하여 결정화되도록 촉진합니다. 셋째, 칼슘을 혈액에서 뼈 조직으로 보내는 호르몬인 칼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반대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부갑상선 호르몬 PTH의 작용은 억제합니다. 넷째, 마그네슘의 약 60%는 뼈에 저장되어 뼈의 구조적 구성 요소가 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매우 흔하며 이는 골다공증 발병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이러한 결핍을 맛있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아연입니다. 호박씨는 이 미량 원소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아연은 뼈 건강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뼈 미네랄화에 필수적인 알칼리성 인상아수분해 효소 알칼라인 포스파타세의 작용에 필요하며 콜라겐 합성의 보조 인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아연이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 오스토블라스트를 직접 자극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오스토클라스트의 활동은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체내 아연 수치가 낮으면 어린이의 성장 지연과 성인의 골다공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 외에도 호박씨에는 인, 망간, 구리, 단백질, 그리고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중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포장된 멀티미네랄 복합체인 셈이죠. 로스팅은 일부 유익한 지방을 파괴할 수 있고 과도한 소금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여 뼈에 해롭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된 무염 호박씨를 고르도록 노력하세요. 그냥 먹거나 샐러드, 수프, 그래놀라 또는 베이킹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윽가에서 우르베치 페이스트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칼슘을 튼튼한 뼈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호박씨 속 마그네슘과 아연은 이 대통령의 가장 충실하고 없어서는 안 될 두 명의 조언자입니다. 이 두 조언자의 현명한 지도와 지원이 없다면 대통령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질서와 번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가지 슈퍼푸드 마라톤의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주인공은 건강한 식단의 기초이자 뼈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통곡물입니다. 현미, 퀴노아, 귀리, 메밀, 통밀빵 등이 여기에 속하죠. 통곡물은 흔히 식이섬유나 느린 탄수화물의 원천 정도로만 여겨져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곤 합니다. 하지만 통곡물은 뼈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을 우리 몸에 공급해 줍니다. 통곡물의 풍부한 핵심 미네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D 활성화부터 뼈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미 마그네슘의 다면적인 역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흰빵이나 백미 같은 정제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때 통곡물을 다시 식단에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퀴노아나 현미밥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퀴노아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자 의사곡물 피스도체리알이기 때문에 뼈의 콜라겐 기질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귀한 식재료입니다. 마그네슘 외에도 통곡물에는 다른 중요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과 짝을 이루어 작용하는 인피, 그리고 체내 산성도를 중화시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칼륨 K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망간, 구리, 셀레늄 같은 미량 원소들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뼈와 결합 조직의 형성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통곡물과 정제된 곡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껍질격과 신운을 제거하면 대부분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순수한 전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빵, 파스타, 곡물류를 고를 때는 항상 통곡물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곡물에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피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콩류와 마찬가지로 피트산의 이러한 영향은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트산 자체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을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불리거나 싹을 틔우면 피트산 함량을 더욱 낮추고 미네랄의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 식사마다 통곡물을 포함하는 것은 식단의 견고한 토대를 쌓는 일입니다. 마치 집의 부실한 기초를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기초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토대는 화려한 지붕이나 멋진 창문, 즉 개별 슈퍼푸드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뼈 건강을 포함한 당신의 건강 구조 전체의 내구성과 장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한 진정한 미식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몸의 골격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각각 독특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20가지 놀라운 식품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가장 놀라웠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평범한 푸른이 골다공증 예방약과 맞먹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혹은 버섯을 햇볕에 잠시 두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비타민 D 공급원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아이피 채소의 비타민 K가 칼슘을 위한 현명한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는 우리 관절에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핵심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단 하나의 마법의 알약이나 슈퍼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다양성과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요구르트 속의 칼슘은 지방이 많은 생선의 비타민 D 없이는 제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파프리카의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 매트릭스가 구축될 수 없으며 호박씨의 마그네슘과 아연 없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단순히 칼로리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위한 건설자, 보호자, 그리고 수리공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채소, 녹색 채소, 건강한 지방,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통곡물이 풍부한 다양한 식단을 구성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팀에게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고 여러분의 식단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는 의미로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20가지 식품 중에서 이미 여러분의 식탁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식품은 무엇이며 이 영상을 본 후 식단에 추가하기로 결심한 식품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좋아하는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줍시다.